자, 일단 2교시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처음 DB 배울 때 했던 것처럼 문제를 좀 보면서 새로운 SQL 문법을 좀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해보시면은 하나 떠 있을 거고요. 그 문제를 열어주시고, 저번이랑 똑같아요. 이 코드펜 연습장에 JS 부분에 문제가 들어있는데 이거 그대로 전체 선택 복사하신 다음에 SQL 여기로 와서 붙여넣기 해주시고, 맨 위랑 맨 아래에 있는 슬래시 별은 지워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 열심히 뭔가를 하다가 갑자기 또 문제를 푸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앞으로 해야 되는 기능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SQL 문법 기본적인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 이 문제를 쭉 풀어보면은 조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다룰 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게 될 기능 중에 하나예요. 조인이라고 하는. 얘는 뭐 하는 애냐면,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A 테이블과 B 테이블이 있다고 했을 때 A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 중에 내가 원하는 거, 그리고 B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 중에 내가 원하는 거를 가져와서 하나의 테이블 형태로 조회가 가능하게 해주는 게 조인이라는 기능이에요. 이 말만 들어보면 우리가 그럼 서로 다른 두 테이블에서 원하는 정보만 쏙쏙 골라와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테이블을 만들 수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냥 막 가능한 건 아니에요. 이게 근본적으로 조인이 하는 역할이 맞는데 이게 아무 테이블이나 가능한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아무 테이블이나 다 되는 게 아니면 어떤 애들만 가능한가를 봤을 때 A 테이블과 B 테이블이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관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 사실 제가 이제 DB 들어오고 나서 몇 번 언급을 드린 적은 있어요. PK와 FK. 이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는 PK랑 FK, 얘는 이제 외래 키라고 해서 참조하는 어떤 다른 테이블의 고유 키를 참조하는 키가 되는 애들인데, 근데 우리는 이 개념으로 생각을 안 할 거예요. 일단 이 개념으로만 생각을 하면 조금 어려워요, 시작할 때. 그래서 이 개념을 일단 뒤로 밀어 놓을 거고요. 이 관계를 조금 다르게 이해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이 조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를 해봤어요. 데이터베이스 안에서는 해본 적이 없지만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에서는 이 조인 역할 대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서 쓴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예전에 했던 멤버스랑 아티클스, 여기 들어있던 멤버 아이디 라고 하는 컬럼과 여기 들어있던 아이디 컬럼 기억나시나요? 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대용이었죠. 네, 아티클스랑 멤버스는 이 두 개가 갖고 있는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얘네가 일치하면 우리가 뭐 가져왔어요? 그쵸, 작성자 명을 가져왔었죠. 조인이 하는 역할은 그런 거예요.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대용으로 어레이 리스트 2개 만들어 놓고 이 어레이 리스트 순회하는 과정에서 얘랑 얘가 일치하는 애가 있으면 그때 얘 안에 들어있는 네임을 가져와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처리를 했었는데, 그 역할을 얘가 할 겁니다. 이제 조인이라고 하는 이 문법을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가 애초에 그렇게 데이터를 합쳐서 자바한테 넘겨줄 거예요. 그런 거를 배워나가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정말 많이 쓰이고요. 우리가 조인도 오늘은
이너 조인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 조인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대표적으로 이너 조인과 아우터 조인이 있고, 이 이너 조인, 아우터 조인 안에 세부적으로 레프트, 라이트 종류가 많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한 가지 정도만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어렵지 않아요. 종류가 달라도 결국 얘네들은 조인이에요. 그래서 얘를 하는 방식과 얘를 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단 했을 때 결과가 달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조인을 사용을 해야 되는가는 이제 경험을 쌓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터득을 하시면 되는 거고, 이제 오늘은 이너 조인에 대한 거 가볍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CRUD에서 웬만하면 이너 조인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하고 나서 이 조인들 종류도 한번 보여드리고 여러가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에서부터 한번 해보죠. 자, 제가 원래 갖고 있던 쿼리문들 그냥 덮어서 씌워서 없애버렸는데 전혀 상관없죠. 우리 어차피 여기서 보관하고 있어요. 그쵸? 여러분들도 저랑 똑같이 보관을 하셨다면 이거 날아가는 거 전혀 부담 가지실 필요 없는 거고, 만약에 보관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저한테 있죠? 제가 제공해드리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편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A5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하고 생성하고 선택하는 것까지 한번 해달래요. 이거는 뭐 우리가 많이 했던 거죠. 자, 순서대로 드랍, 데이터, 베이스. 근데 그냥 지우면 안 되니까 우리 항상 이거 해주기로 했죠. A5라고 했으니 써주고, 자, 생성은요, create 데이터베이스. 선택은요, use겠죠. 자, 이거 세 개는 한 번에 실행을 시켜도 되겠죠. 지금 현재 우리 상태에서. 우리 상태가 아니더라도 이게 A5가 중요한 데이터베이스고 지워지면 안 된다 하는 상황만 아니라면 편하게 실행을 시켜도 문제가 없어요. 자, 여기 워닝이 뜬 이유는, 그렇죠? 있으면 지울 거야 했는데 없었으니까. 저한테도 없었고, 없는 상태에서 쿼리 실행하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있으면 지울 거야 근데 없어서 안 지웠어? 못 지웠어? 그거죠. 나머지는 잘 수행이 됐을 거고요. 그래서 여기 A5로 바뀌어 있는 것까지 확인을 잘 하셔야 되고, 자, 이번에는 이제 뎁트 테이블, 부서 테이블이라고 하는 DPT 뎁트를 하나 만들고요. 홍보 부서, 기획 부서를 추가해 달래요. 테이블을 만들어야 됩니다. 뭘로 시작해야 되죠? create 테이블이죠. 테이블을 만들 때, 자, 이름은 뎁트로 하라고 했으니, 자, 여기서 이 뎁트는 이제 부서의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실제로 실무를 할 때도 만약에 부서 관련된 내용으로 테이블 이름을 지어야 된다 그러면 뎁트 많이 써요. 그리고 뭐 사원의 인플로인데 EMP 이런 식으로 약자로 줄여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실제로도 많이 쓰이는 이름인데, 테이블을 만들어 달래요. 여기에는 이제 어떤 컬럼들 들어가야 되는지 잘 모르시겠죠?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해볼게요. 일단 ID. 얘는 웬만한 테이블은 다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뎁트 테이블에서 ID, 그럼 얘는 뭐겠어요? 부서 번호겠죠? 뜻하는 게. 그리고 얘는 int 할 거고요. 그 다음에 unsigned, 부서 번호도 음수가 필요가 없으니까 마이너스 1번 부서 이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unsigned. 그리고 나서 none, 그리고 auto increment까지. 부서 번호도 부서가 생성되면 자동으로 증가되면 편하니까 우리가 강제로 부서 번호를 안 밀어 넣어도 데이터를 쌓을 때 편하니까 여기까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머리 키도 하나 넣어주죠. 어차피 고유한 번호로서 사용을 할 거니까 프라이머리 키도 하나 넣어주고, 그 다음에 부서의 생성 날짜 정도 하나 넣어주겠습니다. 데이트, 타임, 그리고 난날. 지금 하는 것도 여러분들 따라치면서 같이 해보셔도 되는데 안 따라치셔도 돼요. 제가 하는 거 그냥 보셔도 됩니다. 왜냐면 정답 공개해드리면 안에 다 있을 거예요. 편하게 화면 봐주셔도 돼요. 자, 네임.
얘는 가차 100 정도 하고 난날 할 건데, 자 여기다가 하나 추가할 거예요. 뭘 추가할 거냐면 유니크라고 하는 거를 하나 추가할 겁니다. 이 유니크는 제가 가볍게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프라이머리 키도 고유한 값이라 중복 절대 안 된다. 근데 그런 걸 똑같은 기능을 하는 애가 유니크라는 애가 있다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유니크 얘는 애초에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자체가 희소성이잖아요. 그래서 얘도 중복이 되면 안 돼요. 데이터가 실제로 중복될 수 없어요. 근데 얘는 딱 거기까지예요. 데이터를 중복시키지 않는, 중복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아 여기 이 컬럼은 중복된 데이터 못 들어와 라고 막아주는 것까지가 얘 역할이에요. 얘가 할 수 있는 거 플러스 고유한 번호 역할을 하는 게 프라이머리 키인 거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비슷해요. 둘 다 중복이 안 돼요, 데이터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개념적인 부분은 비슷한데, 이제 이 아이디가 프라이머리 키로 쓰여지는데, 그러면은 이거 비슷한 역할 하니까 얘 대신에 유니크 쓰면 안 되나?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얘 역할은 딱 중복이 안 되는 것까지니까. 그것보다 더 많은 테이블 관계 형성이나 우리가 이제 조인 배울 때 중요한 비교 조건이 될 거예요, 이 프라이머리 키는. 근데 유니크는 뭐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니크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 중에서 유니크를 쓸만한 컬럼이 딱 하나 있거든요. 그쵸, 로그인 아이디. 멤버스 테이블의 로그인 아이디. 아직 뭐 데이터베이스에서 만들어 본 적은 없지만, 만든다고 하면 멤버스 테이블에 있는 로그인 아이디 부분은 유니크가 걸려야겠죠. 어차피 중복 체크해서 중복된 아이디 못 들어오게 할 거니까. 그쵸? 그러면 얘는 중복되지 않은 데이터를 넣을 상황일 때 이 제약 조건은 필수일까요? 필수는 아니에요. 얘도 제약 조건 중에 하나예요. 제약 조건이라는 건 못하게 막는 거죠. 못하게 막는 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건 맞아요. 근데 제약 조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관리하기가 쉽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고, 그거 말고도 실질적으로 데이터베이스가 조회를 하거나 쿼리가 실행될 때 이런 제약 조건들이 많아서 많이 따져지고 데이터가 조회가 되면요, 속도가 빨라져요. 우리가 데이터를 지금 한두 개, 세네 개 이렇게 넣어놓고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속도의 차이를 잘 못 느끼죠. 엄청 빠르니까. 근데 데이터가 막 몇백만 개, 몇천만 개 들어가 있대요. 그러면 그냥 셀렉트 별, 프롬, 테이블 명으로 조회하면 꽤 걸려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이 쿼리가 실행을 했을 때 테이블을 딱 접근해서 그 테이블 안에 들어있는 모든 데이터를 긁어와야 되니까, 그 긁어오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니까. 10개 긁어오는 거랑 100만 개 긁어오는 건 당연히 시간 차이가 있겠죠. 근데 이게 일정 수준까지는 사람이 체감으로 느끼기에 티가 잘 안 나요. 워낙 프로그램이 연산 속도가 빠르니까. 근데 그게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실질적으로 속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럴 때 이런 유니크 같은 제약 조건들이 많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내가 딱 원하는 데이터를 골라내려고 할 때 연산 속도가 훨씬 빨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제약 조건을 잘 따져가면서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 네임 어떤 역할이겠어요? 그쵸? 부서명이겠죠? 부서 테이블에 있는 네임이니까 부서명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될 거예요. 근데 부서명한테 유니크, 중복되는 부서명이 없어야만 한다. 없어야 되죠? 회사가 있다고 했을 때 그 회사마다 뭐 여러가지 부서들이 있을 텐데, 중복된 이름의 부서명을 가지고 있는 곳은 없잖아요. 만약에 개발팀이 있고 디자인팀이 있는데 팀이 늘어나서 개발팀 1, 개발 1팀, 개발 2팀 이런 식으로는 해도, 그죠? 개발팀 자체가 아예 또 똑같은 이름으로 부서가 하나 더 생성되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유니크를 걸어준 모습이고, 그리고 나서 데이터 넣는 것까지 하라고 했으니까 insert into depth에 set origin 얘는 now로 넣을 거고요. 여기서 id를 따로 insert 안 해도 되는 이유 뭐죠?
오토 인크리먼트 넣어놨으니까 이게 알아서 1, 2, 3 쭉 들어갈 거예요. 1부터. 자, 홍보부서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하나는 기획으로 만들어주고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근데 테이블을 안 만들었으니까 만들고 실행을 시키고, 그리고 테이블 한번 조회해서 잘 들어갔는지도 확인을 해보죠. 자, 이러고 이제 쭉쭉 나가 볼게요. 사원 테이블을 또 하나 만들어 달래요. EMP라고 하는 사원 테이블을 만들고, 홍길동 사원, 홍길순 사원, 임꺽정 사원을 추가해 달래요. 테이블 만들 거니까 create 테이블, 이름은 EMP, 얘도 id라는 컬럼 하나 필요할 거고, int unsigned 맨날 primary key 또 인크리먼트 비슷하죠? 이게 계속 비슷하고 중복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제약 조건들이라서 그래요. 우리가 프라이머리 키한테 줄 수 있는 id라고 하는 컬럼을 만들어서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을 했을 때 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제약 조건들이라 계속 중복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더 붙여나가기는 하는데 이것보다 더 적은 조건을 가진 PK는 사실 없어요. 거의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얘도 REG 데이트 입사일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얘도 데이트 타임 만날 넣어주고, 얘도 이름 가차, 그리고 데프트 네임 가차, 이 정도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근데 저번에도 아마 있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정답을 열어 드리면 그 정답 안에 이 컬럼 데이터 타입 정할 때 여기가 바차가 아니라 이걸로 되어 있는 답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자, 뭘 써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이 캐릭터를 써도 되고 얘를 써도 되거든요. 근데 저는 실무에서 이거 쓰는 곳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명백히 다르긴 달라요.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한데 그 차이가 미비해서 사실 뭘 써도 크게 상관없거든요.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얘를 쓰는 실무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이걸 쓰는 건데, 만약에 답안에 이렇게 되어 있었다 하시면 그냥 이렇게 써도 되고요, 이렇게 써도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차이는 있긴 하지만 뭐 엄청 다이나믹한 차이가 있진 않아서. 자, 그리고 데이터 넣어줄게요. insert into EMP, 여기에 set REG 데이트는 now, 그리고 name, 여기는 순서대로 홍길동부터, 그리고 depth name에 얘는 홍보부서래요. 이렇게 넣어주고, 홍길순의 홍보, 임꺽정의 기획, 순 홍보, 임꺽정 기획, 이렇게 해서 한 번에 테이블 만들고 데이터 넣는 것까지 실행을 시켜줄게요. 이거 한번 조회를 해봐야겠죠? 잘 들어갔어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테이블 2개 만들었죠. 데프트 테이블 하나, EMP 테이블 하나, 2개 만들었어요. 그 2개에서 지금 동일하게 갖다 쓰고 있는 게 뭐예요? 부서명이죠. 부서 테이블의 네임 컬럼과 EMP 테이블의 데프트 네임, 얘네들이 지금 데이터가 겹치고 있는 거잖아요. ID는 고유키니까 얘는 겹쳐도 의미가 없는 거고 상관이 없는 거고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닌 건데, 데프트 네임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겹치고 있죠.
자, 이제부터 약간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 홍보를 마케팅으로 변경해달래요. 이거 뎁트 테이블에 있는 홍보 부서의 이름을 마케팅으로 바꾸라는 거거든요. 변경이니까 업데이트 어디에? 뎁트에 set 누구를? 네임을 마케팅으로 바꿔달래요. 근데 그냥 바꾸면 다 바뀔 거니까 where 네임이 얘가 홍보인 애를 이러면 뎁트 부서 테이블에 갖고 있던 홍보 부서의 이름이 마케팅으로 바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를 먼저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자, 여기서 이거를 잘 기억하세요. 지금 EMP 테이블에 홍길동과 홍길수는 홍보 부서죠. 그쵸? 그리고 임꺽정은 기획부서예요. 근데 우리가 부서 테이블에 있는 홍보 부서의 이름을 마케팅으로 바꿨어요. 자,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해보면 얘는 잘 바뀌었죠. 이제 더 이상 부서 이름에 홍보가 없어요. 홍보 부서는 없어요. 이제 마케팅 부서예요. 근데 EMP 테이블 볼게요. 홍길동이랑 홍길수는 아직 홍보 부서죠. 회사 자체에서 지금 이제 홍보 부서라는 부서가 없어지고 마케팅 부서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얘네들은 아직 홍보 부서네요. 그럼 얘는 유령사원인가요? 그건 또 아니죠. 얘네들의 부서 이름도 정상적으로 바꿔줘야 적용이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네를 만약에 정상적으로 해주려면 우리가 이거 하나 가져다가 이 작업을 해줘야 되죠. 뎁트가 아니라 EMP죠. 이 작업을 해줘야 돼요. 이래야 그렇지. 얘를 돌리고 다시 EMP를 확인을 해봐야 그래야 바뀌잖아요. 그럼 홍길동이랑 홍길수는 이제 마케팅 부서로 이름이 제대로 바뀐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부서 이름 하나를 변경하기 위해서 몇 개의 테이블을 건드렸어요? 2개죠. 뎁트 테이블도 건드렸고 EMP 테이블도 건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밑에 마케팅을 다시 홍보로 바꿔달래요. 이거 참 위에 있는 보이직 관리자들이 변덕이 심한 것 같아요. 또 바꿔달라고 했으니 바꿔줘 봅시다. 뎁트를 가져와서 얘가 이렇게 되면 되겠죠? 이러면 다시 마케팅의 홍보로 바뀌는 거니까 뎁트 테이블에 있는 자, 얘네들을 바꿨어요. 바꾸고 나면 부서 테이블은 잘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면 또 문제가 홍길동이랑 홍길순이 또 부서가 사라졌죠. 얘네들을 또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것도 가져와서 밑에서 이거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홍길동이랑 홍길순도 정상적으로 다시 홍보부서야 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 그쵸? 이 데이터베이스 회사에서 만약에 사내 사원 관리를 하는 프로그램이 운영이 된다고 했을 때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있는 정보가 잘못됐다 그러면 그 사원에 대한 정보가 잘못된 거라 이건 문제가 좀 커요. 그러니까 좀 잘 맞춰줘야 되는데 부서명 하나 바꾸려면 지금 홍길동 홍길순 둘밖에 없어서 망정이지 얘네들이 더 많아봐요. 그리고 부서가 뭐 홍보도 홍보 1 있고 홍보 2 있고 막 이래봐요. 그럼 바꿀 때 헷갈리고 뭔가 건드려야 될 게 더 많아지겠죠. 상당히 불편해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고위 관리자가 또 바꾸라고 하니까 이제 짜증이 난 거예요. 데이터를 관리하는 그 업무를 보는 사원이 이제 화가 났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변덕스러운 거야? 왜 자꾸 홍보 마케팅을 바꾸는 거야? 이거 뜻도 똑같은데 짜증이 나가지고 이제 좀 편하게 일을 하기 위해 머리를 써요. 그 머리를 쓴 게 이거예요. 자, 우리가
아티클스랑 멤버스를 사용을 할 때도 아티클스에다가, 아니 아티클스가 아니지, 아티클 게시글 조립할 때 직접적으로 멤버의 이름을 넣지 않고 멤버 아이디를 넣었죠. 회원 번호를. 그 이유가 여기서 명확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부서명 바뀌면 다른 테이블에 있는 부서명도 또 바꿔줘야만 정상적인 데이터가 유지가 됐는데, 얘를 부서 이름이 아니라 부서 번호로 기억을 하겠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바꾸면 뎁트에 또 바뀌겠죠? 뎁트 테이블은 또 바뀔 거고. 자, 이제 홍보 또 없어요. 마케팅이 생겼는데 여기서 구조를 바꾼다. 테이블의 구조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얼털 테이블을 써야 돼요. 여기서 어떤 테이블? EMP 테이블을 건드리려고 하는 거죠. 사원 테이블에 의해서 부서를 이름이 아닌 번호로 기억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자, EMP 테이블에 add 컬럼 하겠습니다. 부서 번호 컬럼을 넣어줄 거예요. 여기서 depth id라고 하는 컬럼 하나 넣어줄 거고, 얘를 int로, 그리고 unsigned, 그리고 null까지 부서 번호를 넣을 수 있는 컬럼 하나를 새로 만들어 주는 거죠, EMP 테이블에. 그래서 얘를 실행을 시킬 건데, 이러면 지금 EMP 테이블에 이거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이제 depth name, 이 부서명에 해당하는 이 컬럼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울 거예요. 얼털 테이블 EMP drop 컬럼 depth name, 얘는 지워버릴 겁니다. 필요가 없으니까. 자, 그럼 이 상황이 됐어요. 여기서 지금 원래 데이터는 3줄이 들어 있었는데 얘네 컬럼이 추가돼 버리고 난널이니까 0 들어왔잖아요. 그냥 인트 타입이라서. 그럼 얘네 값 맞게 일단 넣어줘야겠죠. 넣어주는 것까지. 자, 업데이트 emp set id, 얘를 일단 1. 홍보부서가 지금 1번일 겁니다. 한번 보죠. 마케팅이 1번이고 기획이 2번이에요. 홍길동이랑 홍길수는 1번 부서 번호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임꺽정은 2번이라고 하는 부서 번호가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1번인데, EMP 어딨어? 조건을 줘야겠죠? 아니다,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해버리고 돌리고, 이거 하나 가져오죠. 얘랑 EMP 이렇게 하면 다 1번 들어가는데, 여기서 임꺽정만 2번으로 바꿔주면 되잖아요. where id 3 이렇게 바꿔주면 이제 부서 번호는 잘 들어갔죠. 기본적인 쿼리문으로 데이터 세팅한 거예요. 그냥 컬럼 추가하고.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이제는 EMP 테이블에 부서 이름이 없어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상황을 알아요. 1번이 홍보 마케팅 부서고 2번이 기획 부서인 걸 알아요. 근데 이 상황을 모르는 사람이 EMP 테이블에 대한 내용 이걸 딱 봤대요. 얘가 어떤 부서인지 알아요? 모르죠. 임꺽정이 어떤 부서인지 모르죠. 1번이라고 하는데 1번이 누군지 모르면 당연히 모르는 거잖아요. 그쵸? 일단 구성은 이렇게 잡아놓고 이제 어떻게 해야 가져올 수 있는지 우리가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스토리는 이래요. 사장님께 드릴 임명록을 생성하래요. 사장님께 드릴 임명록이라는 건 그냥 이거예요. 이거 회원 테이블 조회한 결과를 보여주겠다 라고 하는 건데, 이거 사장님한테 줬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번호, 이 번호가 어떤 부서인지 몰라. 부서 번호 말고 부서명 갖고 와 라고 해서 이 사원이 어떤 걸 보여주냐면 요걸 보여주는 거예요. 부서 번호는 요거 해보시면 나옵니다. 1번이 마케팅이고요, 2번이 기획이니까
이거 보시고 홍길동 홍길수는 마케팅이고 임꺽정은 기획입니다 라고 아시면 돼요 라고 사장님한테 얘기했더니 혼난 거죠. 야, 내가 거기까지 알아야 되냐? 알아갖고 와라 한 거예요. 혼났어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임명록을 생성하려고 하는데 이제 부서명을 포함해서 드리려고 해요. 근데 여기서 on 없이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셀렉트절을 썼고요. 셀렉트 뒤에 오는 거 뭐죠? 내가 어떤 컬럼 볼래? 라고 정하는 거였죠. 나는 이런 컬럼들 보겠어요 라고 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용했던 방식과 좀 달라요. 별은 별인데 앞에 emp 점이 붙었어요. 그리고 얘도 depth 점이 붙고 그 다음 name이 나왔네요. 그쵸?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과는 약간 달라졌어요. 그리고 from 뒤에 이건 어디로 붙어였죠. 그럼 얘를 읽어보면 emp로부터 가져오는 것 같은데 뒤에 뭐가 붙었어요. 그쵸? inner join 아직 제가 설명드린 적은 없는데 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죠. 얘를 이해하려면 요게 낫겠네. 이걸로 보겠습니다. 자, 얘는요 emp 테이블과 depth 테이블을 다 가져온 거예요. 다 가져왔는데 emp 테이블은 데이터 몇 개 들어있어요? 3개 들어있죠. depth 테이블은 데이터 몇 개 들어있어요? 2개 들어있죠. 이 3개가 한 줄, 한 줄, 한 줄, 여기도 한 줄, 한 줄 이렇게 2개 있을 때 이렇게 엮이는 경우, 이렇게 엮이는 경우, 이렇게 엮이는 경우가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6줄이 나온 겁니다. 얘는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거랑 사실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이렇게 쓰면요 emp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별 앞에 있는 emp 점 이거 있죠. 얘는 이제 우리가 조회할 테이블이 2개가 된 거예요. 하나만 우린 조회를 했었는데 이제 테이블이 2개가 돼 버리니까 그냥 별로 해놓으면 어떤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어떤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건데 몰라요 얘는. 그래서 이 emp 점이라고 하면 emp 테이블의 전체가 되는 거고요. depth 점 하면 depth 테이블의 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emp 테이블과 depth 테이블에서 가져오겠다 라고 한 겁니다. 둘이 같은 결과가 나와요. 변화가 없죠. 그래서 테이블 2개에서 데이터를 전체를 다 가져온 건데 이만큼이 여기 왼쪽 부분이 emp 테이블 내용이고요. 여기가 depth 테이블 내용이에요. 근데 보면 홍길동은 한 명인데 2번 나왔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거 이렇게 엮이는 경우, 이렇게 엮이는 경우, 이렇게 엮이는 경우 데이터가 정확히 어떤 걸 기준으로 엮여서 가져와야 되는지 우리가 그 조건을 안 줬기 때문에 그냥 모든 경우의 수의 데이터를 다 조합해서 막무가내로 가져온 거예요. 이거는 근데 올바른 데이터가 아니죠. 이거대로 보면 홍길동, 홍길순, 임꺽정은 셋 다 마케팅이고요. 셋 다 기획이래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상한 데이터가 생성이 되어서 혼났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대로 올바른 조인, 룰, on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하면 어떻게 나오나 이걸 볼게요. 이거는 줄바꿈을 좀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조인을 할 때 줄바꿈은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on에 emp.get id 얘가 get.id 자, 이렇게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일단 6개가 나오고 있던 게 3개로 바뀌었죠. 그쵸? 그리고 홍길동, 홍길순, 임꺽정 순서대로 잘 나왔고요. 지금 보면 EMP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똑같이 나왔잖아요. 그쵸? 앞에 있는 게 EMP인데 여기까지는 똑같이 나왔어요. 원래 EMP 조회한 거랑. 그리고 나서 뒤에 뎁트가 나오는 건데 뎁트는 원래 데이터 2줄이죠. 근데 3줄이 나왔네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아이디 1번 이거 프라이머리 키라 중복 안되는데 나왔죠. 이건 그냥 조회한 데이터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된 거냐면, 자, 홍길동 1번 사원인 홍길동은 부서번호가 1번인데 이 부서번호가 실제 부서 테이블에 있는 부서번호랑 일치했으니까 그 부서 테이블에 있는 그 데이터의 내용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홍길순도 마찬가지. 얘 부서번호 1번인데 부서번호 1번인 애가 부서 테이블에 잘 맞잖아요. 얘가 맞으니까 마케팅이라고 가져와 준 겁니다. 그리고 얘는 2번이니까 2번이랑 맞춰서 기획을 가져와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뎁트의 전체가 아니라 네임만 보겠다 라고 하고 얘를 실행을 시켜버리면 이제 얘네가 어떤 부서인지 부서명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3개 1번, 2번 어쩌고 홍보 기획 그리고 1번, 2번, 3번 홍길동, 순, 임꺽정 이때 1번, 1번, 2번 지금 우리 데이터가 이런 상태잖아요. 그쵸? 얘가 뎁트 얘가 EMP 테이블이라고 했을 때, 자, 여기서 간단한 거예요. 자, 홍보부서의 번호는 1번이죠. 이 1번을 얘가 아니지, 얘랑 찾은 겁니다. 우리가 조인을 걸어주고 나서 ON 해놓고 뒤에다가 조건을 이렇게 줬잖아요. EMP 사원 테이블에 있는 뎁트 ID 얘죠. 얘랑 뎁트 부서 테이블에 있는 ID 얘죠. 둘이 비교해서 일치하면 그거 가져와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얘랑 일치하니까 얘 뒤에 홍보가 와서 붙는 겁니다. 그리고 얘랑 일치하니까 뒤에 기획이 와서 붙은 거예요. 자, 서로 다른 두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들을 내가 원하는 입맛대로 조합시켜서 하나의 테이블 형태로 보여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EMP 테이블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있는 이 데이터가 얘랑 일치하면 얘를 여기다 끼워 맞춰줘 라고 한 겁니다. 합쳐줘 한 거예요. 이거 멤버스 아티클스에서 멤버 아이디 했던 거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다만 사용하는 문법이 이제 조인이라고 하는 문법과 on이라고 하는 조건이 사용이 된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조인을 앞으로 많이 쓰게 될 건데, 조인을 쓰면 이 on은요 세트 무조건 필수 세트예요. 내가 조인을 썼는데 on을 안 써? 아까 이거 봤죠? 이상하게 나오는 거? 조건이 없어서 이래요. 나는 조인을 할 거야, 테이블을 합쳐줘, 데이터를 합쳐서 가져올 거야 했는데 어떤 기준으로를 우리가 안 정해주면 데이터베이스는 몰라요.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의 데이터 조합을 다 보여줘요. 이러면 우리가 올바른 데이터가 아니니까 데이터가 손상된 거죠. 이런 데이터는 이런 데이터는 사용하면 안 돼요. 손상이 된 데이터니까. 그러면 이제 제대로 조건을 조건을 정해주는 부분이 여기 온절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셀렉트 할 때 웨어절에다 조건 줬죠. 그거랑 유사한 느낌이에요. 근데 대신에 이 on 같은 경우는 조인을 위한 조건입니다. 테이블 두 개를 합치기 위한 조건으로 쓰이는 게 on이에요. 그래서 보통 온절에는 키가 들어가게 돼요. 한쪽은 거의 웬만하면 무조건 키가 들어갑니다. 그 키랑 얘가 갖고 있는 어떠한 값이랑 비교를 했을 때 일치하면 가져와
하니까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티클스 순회하는 과정에 멤버스 또 한번 순회해서 멤버스에 들어있는 아이디랑 아티클스에 있던 아티클들이 갖고 있는 멤버 아이디랑 일치하면 그때 당시에 이름 가져와 한 거를 그냥 이 쿼리문으로 끝내버린 거죠. 이게 조인입니다. 근데 이 조인도 지금 한 거는 상당히 기본적인 조인이에요. 딱 테이블 2개 가지고밖에 안 했잖아요. 그죠? 지금은 이렇게 2개가 있으면 얘가 갖고 있는 이거랑 너 이거 고유키랑 비교해서 맞아? 그러면 갖다 붙여. 틀려? 그럼 붙이지 말고. 이런 과정을 데이터베이스가 쭉 해보고 나서 데이터를 이렇게 붙여주는 건데, 이만큼을 나중에는요 하나의 쿼리를 실행하기 위해서, 뭐 지금 이게 하나의 셀렉트잖아요. 하나의 셀렉트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테이블을 한 이 정도 되는 테이블들을 다 엮어서 가져와요. 막 이런 식으로 엮어가지고 서로 조인을 해서 데이터 가져오고, 그걸로 또 조인을 하고 또 조인을 하고 또 조인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 경우가 나중에는 있을 겁니다. 실제로 저도 실무에서 이런 작업들을 많이 했어요. 지금은 되게 간단해요. 게시판을 만들고 게시판에서 하는 CRUD들은 조인 해봐야 2개? 많이 해봐야 3개? 요 정도만 엮이면 되는데, 이 CRUD를 벗어난 기능을 만들 때에는 실질적으로 테이블들이 진짜 엄청 많은 테이블들이 막 섞이기도 해요. 이래서 쿼리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간에 하나만, 이 연결만 좀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데이터가 진짜 난리가 납니다. 이게 뭐야? 할 정도로 데이터가 이상하게 나와요. 그럼 어디가 잘못됐지? 하고 찾아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기본은 되게 쉬운데 조금씩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우리 CRUD는 쉬운 것들 안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조인 하는 방식인데,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어요. 조인 하는 방식.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더 편하게 보여지도록 고쳐야 된대요. 편하게 보여줘야 된다는 건 사장님은 이 컬럼들이 뭘 뜻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컬럼을 읽었을 때 최대한 유추가 가능하게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장님이 귀찮아서 읽어보지도 않으시고, 영어로 써있네? 야 이거 한글로 써있는 걸로 갖고 와. 나 이거 읽기 싫어. 딱 보기 편하게 딱 가져와줘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이걸 그대로 사용을 할 건데요. 얘도 이제 별이 아니라 뎁트 아이디는 없어도 되니까 뎁트 아이디 빼고 회원 번호는 넣을까? 네, 그냥 넣죠. 뎁트 아이디만 빼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회원이 아니잖아, 사원이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지금 이 AS랑 뒤에 쓴 게 뭔지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일단 보세요. 자, 이렇게 쓰고 조회를 했더니 결과가 어때요? 컬럼명이 나오던 부분들이 한글로 나왔죠. 그쵸? 근데 이 한글은 제가 여기다 쓴 거대로 나왔죠. 자, 여기서 사용된 이 AS라고 하는 얘는요, 이제 earlier스라고 해서 우리가 별명 짓는 거예요. 별명. 그러니까 이 컬럼을 조회할 건데 이 컬럼의 별명, 지금 이 셀렉트가 실행되는 이 시점에서 이 컬럼의 별명을 나는 얘로 할 거야. 그랬더니 검색했을 때, 조회했을 때 결과가 컬럼명이 별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emp.id, emp.ritdate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나와버리면 좀 지저분하니까 지금 이거거든요. 이렇게 조회하면, 이거 다 이렇게 나왔네. 여기 지금 네임도 중복되고 있고 우리가 알아보는데 불편하잖아요. 이럴 때 좀 별명을 지어서 우리가 편하게 볼 수 있도록. 근데 이거는 컬럼명을 바꿔버린 건 아니에요, 절대. 그냥 이 순간 영속성이 없는 그냥 별명입니다. 이 쿼리가 실행되는 순간에만 이 컬럼의 별명을 잠깐 지어서 별명으로 불러냈을 뿐이에요. 근데 이 별명은 여기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쓸 수 있어요. 이러면 우리가 이 emp.점 붙인 이유가 emp 테이블에서 가져오려고 붙인 거였죠. 근데 만약에 이게 emp라고 간단한 테이블명이 아니라 employee 막 어쩌고저쩌고 해서 길었대요, 테이블명이. 그럼 그 긴 테이블명이 여기 다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짠 쿼리문이 지저분해지겠죠. 그럴 때 이렇게 별명을 지어 놓으면 얘는 이 테이블의 별명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해놓으면 좋은 게 뭐냐면 여기도 별명을 써도 돼요. 자, 이러고 조회를 해볼게요. 똑같죠? 문제가 없어요. 잘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데 이것까지 하나 볼게요. 자, 이제 오더 바이 정렬까지 하나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조인했고 데이터도 이제 보여주기 좋은 걸로 했는데 정렬을 해서 부서명 순으로 한번 오름차순 오름차순이 맞나? 네, 아무튼 그거를 정렬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더 바이 써야 될 거고. 자, 지금 보면은 부서명 기준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다 뭐 써야 돼요? t.name이겠죠. 이거를 역순이 아니지. 그냥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부서명 한글이네요. 한글 정렬하면 기억이 위로 가는 거예요. 기획이 위로 갔죠. 자, 근데 우리 별명 지어놨잖아요. 여기 위에다가 별명 막 해놨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꼭 컬럼명 써야 될까요? 이거 안 되나요? 이거 돼요. 여기 이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다시 바꿔보면 이해가 좀 되겠죠? ASC가 아니지, DSC가 들어가야지. 바뀌죠? 쓸 수 있어요. 우리가 별명 지어놓은 걸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자,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제가 지금 별명 갖다가 했어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되는데 자, 이 별명을 지을 때 제가 지금 백틱으로 엮었죠. 근데 여기를 원래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이러면 이건 안 돼요. 지금 DESC면은 저기 뭐야? 아니지, 잠깐만. ASC. 지금 안 바뀌잖아요. ASC랑 DSC 했을 때 결과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정렬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백틱으로 엮었을 땐 됐는데 지금 홀다운표로 엮으니까 안 되죠. 근데 홀다운표로 엮었다고 해서 별명이 잘 안 나오거나 이런 건 아니죠. 별명 잘 나오잖아요. 그쵸? 이거는 사용할 때 좀 유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추천드리는 게 이 별명은 컬럼에다 지어놓은 이 별명은 진짜 그냥 컬럼 볼 때만 생각을 하시고 그 외에 여기 뭐 온절이나 아니면 오더바이 정렬이나 아니면 그 밑에 조건이나 이런 부분에서 쓸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별명 쓰는 거 별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이런 별명들은. 근데 이런 테이블 별명 있죠? 얘네들은 쓰는 거 써야만 해요. 안 쓰면 안 돼요, 얘는. 근데 이런 짜잘짜잘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경험을 좀 하면서 디테일을 쌓아 나가셔야 되긴 합니다. 제가 모든 디테일을 다 알려드릴 수는 없는 거라서. 그리고 별명 지을 때 이것도 될걸요? 따옴표 없이?
얘도 되긴 돼요. 근데 정렬이 좀 이상했죠? 된 건가? 기획이고. 이거 되는 것 같은데? 얘는 되네요. 이렇게 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이건 DBMS마다 또 조금씩 달라요. 이 부분은 표준 SQL을 살짝 벗어난 부분이라서 내가 만약에 오라클을 쓴다 그러면 이 방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별명 갖다가 여기다가 하는 거 정확하진 않은데, 이런 차이가 조금씩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는 사실 그냥 별명 쓸 게 아니라 그냥 이거 써도 문제 없는 거니까, 우리는 명확하게 쿼리를 짤 수 있는 거니까 상황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요거까지만 하고 쉬는 시간 가지도록 하죠. 자, 제가 지금 뭐 했어요? 오더바이에 2개 넣었죠. 근데 그냥 아이디만 안되고 이게 들어가야겠네. 네. 자, 지금 제가 정렬절에다가 컬럼을 2개를 넣었어요. 우리 지금까지 정렬 한 가지만 넣고 썼잖아요. ID, DESC 뭐 이런 식으로. 뒤에 ASC나 DESC는 어떻게 정렬할 거냐에 대한 얘기고, 컬럼은 하나만 넣었었는데 얘 지금 2개 들어왔어요. 자, 이러면 어떤 식으로 정렬이 되냐면, 앞에 온 애를 먼저 기준으로 정렬을 해요. 지금 얘 기준으로 먼저 정렬을 한대요. 그럼 기획이 위에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거든요. 지금 된 상태구나. 자, 이 상태로 정렬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정렬된 걸 갖다가 그 다음에 얘가 이미 부서명으로 정렬된 게 피해를 받지 않는 선에서 그 다음 얘를 기준으로 한 번 더 정렬해요. 그럼 지금 우리 상황에서 데이터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사원 번호가 312로 바뀌어야겠죠. 왜냐면 부서명 순서대로니까 기획이 맨 위로 오는 거는 변하면 안 돼요. 얘 먼저 할 거니까. 그리고 나서 마케팅 똑같으니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정렬을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내림차순이야. 내림차순, 오름차순. 이렇게 헷갈려. 아무튼 작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1, 2가 되겠죠. 볼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정렬을 꼭 한 가지 컬럼으로만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 정렬을 할 때도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뭐 딱히 쿼리문에 엄청난 것들이 많이 안 쓰여서 그냥 정렬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막 그룹 바이로 나오고 막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건데, 그런 거 나오다 보면은 정렬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정렬하는 것도 그렇게 마냥 쉬운 건 아닙니다. 근데 기본적인 CRUD에서는 쉽게 다 할 수 있어요. 걱정하실 필요 없고, 정렬할 때 이렇게 2가지 컬럼 이상으로도 다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조인이겠죠. 조인을 하면 온절이 무조건 와서 이 온절에서 조건으로 어떤 걸 기준으로 테이블 2개를 합칠 거야 라고 우리가 조건을 명확하게 줘야 되고요. 그때 테이블 2개 별명 지어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내가 원하는 컬럼만 가져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얼리어스 별명 짓는 거, 컬럼도 가능하고 테이블도 가능하고. 자, 이렇게 하도록 하고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10분에 다음 시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